경자단지의 조성 예정인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 편성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내국세는 23년 정부 본 예산 대비 약 53.8조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도 11.6조 원이 감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8조 5천억이 감소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의 세입 비율을 보면 2023년 2,577억 원으로 일반 회계 본 예산 5,100억 원 중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재원입니다. 정부의 내국세 수익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올해 403억 원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309억 원 감소가 전망되어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하였거나 우리 군의 세입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의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12억 원 규모로 아직 증가 요인이 미미하여 증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경비 절감 및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세출을 억제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긴축 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건 239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비를 투입 시기 조정 또는 연기하였고 보조사업은 신규 사업 반영을 자제하고 자체 농업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을 60%로 유지하면서 집행률 저조 등 부진사업은 규모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에 대하여 일몰 또는 감액 반영 등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50억 원을 사용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 기능 유지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고령화를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농업 예산은 과감히 증액 투자한 반면 SOC 사업 예산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지난 21일 청양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8%인 299억 원이 감소된 5,924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41억 원으로 11.6%가 증가하였고 농업, 해양수산 분야는 1,473억 원으로 20.5%가 증가하였으나 문화와 관광 분야와 또 환경 분야는 계속비 사업 투자 시기 조정 등 사업비 감액을 각각 40억 원과 12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생한 수해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8억 원의 복구비를 편성하여 피해 시설의 본래 기능 회복과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우리 군 핵심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정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형 SOC 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여건상
당분간 경기 침체 및 정부의 긴축 재정이 계속된다면 재정 여건의 악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대형 사업들의 추진도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특히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설운동장과 터미널 이전 사업은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76억 원으로 사업비 2.5배 이상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 사업은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아울러 남양명 일원에 조성코자 했던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사업은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로 인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앙 및 도의 정책 규제에 맞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청양현 청년 클러스터 스마트팜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해 추진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민선 8기 군정은 민선 7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민선 7기 4년이 지역 성장의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다면 지금 민선 8기는 국민과 함께 그 밑그림을 가시화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5년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청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보를 이뤄냈습니다. 공모사업 207건 4,421억 원, 주요 국비사업 민간 자본 유치 등 총 1조 5,5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역대 최초로 본 예산 6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배우는 지자체에서 가르치는 지자체로 성장했습니다. 노인 통합돌봄과 고령자 복지주택 융복합사업, 푸드플랜, 주민자치, 청년정책, 그리고 농업 재보상기준 변경 등 전국을 선도하는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 등에서 240여 회 벤치마크를 다녀갈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충남 학생건강정진 통합교육체육관 등 도 단위 기관 3곳을 모두 유치함으로써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1등급,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최고 등급 선정 등 기관 표창 149건을 수상하여 일 잘하고 청렴한 지방정부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청양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2024년 군정 주요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전국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 중인 대규모 정주여건 개선 사업, 신규 일반 산업단지 등 각종 주요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2024년이 인구 5만 농촌형 다족도시 기반 조성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농업의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안전 목걸이로 모두가 행복한 푸드팬 1번지 청양을 비전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높이고 농업 구조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푸드플랜 2기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목걸이 종합타운의 안정적 운영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국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건강 100세 복지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초고령 지역인 우리 구는 의료,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관련 시설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 인력 보강 등 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통합 돌봄과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융복합 사업, 427억 규모의 농촌 협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모두 어디에서 살든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건강 100세 복지 모델인 다 돌봄 사업을 완성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발전을 선도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칠갑산, 장곡사, 칠갑포와 천장호 등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활용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추진한 칠갑포, 천장호, 장곡지구의 권역별 관광 거점 개발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옛 구원강산 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활용,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청양군을 명실상부 최고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군민의 행정 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을 주민 자체로 모두 전환하는 등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과 고향사랑 기부제를 군민과 출향인의 결속운동으로 확산시켜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사랑 운동으로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과 동시에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참여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양군이 스마트팜의 선도도시로서 청년 스마트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와 청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양의 스마트팜은 부여 등 인근 지역에 비해 도입이 낮았고 또한 남양면 일원에서 추진되었던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이 보류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청양군 충남도립대 농협중앙회 청양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세븐팜 등 스마트 농업의 핵심 주체 간 스마트팜 클러스터 MOU를 시작으로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청양의 스마트팜은 단순히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산업 주체 간 유기적인 시스템에 따라 청년의 완전한 정착과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까지 없던 차별화된 선도 스마트팜 혁신 모델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544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그 첫 단추로서 청년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비 100억 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이후 핵심 사업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100억, 저탄소 에너지 공급 공동 이용 시설 지원 91억 원, 스마트팜 온실 신축 90억 원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 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스마트팜 지역은
현재 포화 상태인 토마토류보다는 최근 채식 인구 250만 명, 1조 규모 시장의 타겟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작물은 신선 샐러드, 일반 쌈채류, 기능성 식품의 원료 등을 중심으로 한 엽채류 단주와 미니오니, 딸기, 고추류 등의 전략 작물 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위치는 기존 인프라와 산업 주체의 접근성, 스마트 확장성, 교통 접근성, 청년농을 위한 정주 여건과 문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백천 정자단지로 결정했습니다. 원스톱 청소년 창업 커리큘럼으로 충남 도립대 스마트팜 학과와 실습 중심교육 2년, 우수 졸업생을 대상 농업기술센터 주관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 3년, 최종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수요자 대상 부지 임대 및 온실 신축 지원으로 창업농이 되는 총 3단계에 걸쳐 짜임새 있는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각 단계별 클러스터 산업 주체의 역할 분담으로 한 명 한 명의 스마트팜 청년농을 키우기 위해 모든 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전국 1등 스마트팜 육성 모델로 연착륙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열을 주 열원으로 하지만 환경사업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추가 열원으로 활용하는 청양형 신재생에너지 자립 모델로 연 4억 원 이상의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청년농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통해 청년농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365일 연중 생산체계와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의 농촌의 새로운 미래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청양으로 발돋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더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군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군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호흡피해의 아픔을 겪었지만 보란듯이 극복하였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양군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8기의 성공적인 군정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양이 다 함께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포커스 뉴스라는 최종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연결된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풋플렉 2기 5개년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지 요거 한 가지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스마트팜 사업을 갖다 백철리 중대감독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이제 2기 추진 계획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먹거리 종합타운을 지금 7개 시설에 완공했고 또 홍보관까지 8개 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거든요. 또 지금 대전 학과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이 두 개의 중심 축이 사업이 두 개의 중심 축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 축을 해서
지금 했던 사업들의 어떤 뭐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확장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 내에는 공공급식, 예를 들어 학교급식, 또 경로당에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식당에도 우리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또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중심이 될 것은 아마 외지에 있는 그 예를 들어 대전시, 대도시의 판매망을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세종시장님을 저녁을 함께 하면서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아니면 세종시에서 생산되도 부족한 농산물을 우리 청양군의 농산물을 좀 활용해다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대전에도 이제 화학연구원, 또 철도청에 우리가 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저희들이 한살림하고도 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획선선 체계를 통해서 생산 어떤 기반을 좀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그 앞으로의 해야 될 꼭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우리 농민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푸드 플랜만큼은 아마 우리 같이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다. 우리는 안전 분석센터가 닫혀 있고, 거기에서 그 통과된 농산물은 군수가 품질 보증을 하고, 또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이런 아주 독특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같이 이런 시스템을 갖춘 전기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마 완주가 그동안에 로컬 푸드하면 우선 완주를 제일 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농식품부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를 우선해서 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기반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소비 시장을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팜은 사실은 스마트타운을 남양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의 좀 반대가 좀 있었고, 사실은 그 LG CNS하고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워낙 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대규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민선 8기 도의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스마트팜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스마트팜으로 정책 변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용은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12.8헥타 정도의 스마트팜을 조성할 거고요.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몇 헥타지? 2.8헥타지? 네, 2.8헥타 규모로의 내년도에 우선은 2.8헥타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 스마트팜은 우리는 도립대학교 스마트팜 학과가 내년도에 개설이 되잖아요. 22명인데 그 학생들이 실습 부지도 쓰고, 또 그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스마트폰에 관심 있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임대를 한 3년간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확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우리가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또 주의하실 교수님,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당장은 어쨌든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으실 계획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좀 여건 재정 여건 좋지 않으면 발행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부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교부금 삭감 비판하면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도 예고를 한 상황인데 청양군 입장 좀 어떤지. 지금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연도 폐쇄기 불과 두세 달 앞둬 놓고 우리가 402억인이라는 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예산 절감을 통하고
또 우리가 다행히 재정 안정화 기금 한 50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50억 정도 재정 안정 기금을 거기다 투입한다면 금년도 또 내년도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하고 예산 축소해서 편성하잖아요. 긴축 재정하고 또 남아있는 재정 안정 기금 한다면 내년까지는 저희들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더 교부세가 더 삭감이 된다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권한쟁의 심판 요거 관련해서는 글쎄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스탠스를 제대로 정한 건 아니고 일단은 타 시군에서 지금 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추가하실 있으신 기자님 손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튼 저희들이 참 이제 굉장히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자치단체 광역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농촌, 어촌 이런 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그런 자치단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그 재정 안정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사업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합니다만 여하튼 또 줄이고 긴축 재정을 해서 불급한 비용은 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더 뭐 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산림자원연구소는 당초에는 이제 도에서 우리가 각 시군에서 5개 시군 다 아시잖아요. 자료를 다 받고 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뭐 도에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좀 국민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스마트 타운에서 스마트 팜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정책 전환이 있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통폐합 이전하는 문제, 공수능 이전하는 문제를 백인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뭐 한 70~80%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정 여건상 우선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형편이 좀 좋아지고 하면 그때 다시 또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예. 오늘 보시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예? 내달 중에 결정된다고. 뭐가요? 여기 앞에 연구소요. 예. 세종에 아직 매각도 안 된 상황에서 뭐 내년에 선거제 발표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5곳 청양으로 해서 5곳이 지금 신청돼 있거든요. 예. 각각 장단점이 다 있는데 예. 청양에서는 이쪽에 연구소의 기준이 포커스가 큰 타이틀 한 3개 정도 항목을 든다면 그 조건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저는요 지금 보령 태안 이런 쪽에 이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는 바다라는 좋은 자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는 내륙에 위치해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청양입니다. 그리고 식생 조건이 산림자원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식생 조건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비해서 더 좋은 식생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될 거고 세 번째는 우리 고온식물에는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한 30년 정도 지금 갖고 온 민간이 했지만 사실 그런 자원이 없거든요. 충남에는 내륙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저런 여건으로 볼 때 저는 꼭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